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6가지 혜택 중에서 지금 저희가 2가지 했어요. 이제 4가지 이제 남았습니다. 세 번째 혜택이 이제 중과 배제입니다. 중과가 된다는 거는 뭐 이거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배제가 되고 세율이 이제 가산된다라는 내용이죠. 이거는 이제 다 알고 계실 거고, 중과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세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상당히 많이 납니다. 거의 2주택 중과는 양도 차익의 45%, 3주택 중과는 한 55% 정도 이렇게 세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중과를 적용 안 받고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 게 훨씬 세부담적인 면에서는 유리하죠. 중과 판정은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이 여러 채, 100채 있다고 해가지고 팔려고 하는 주택에 대해서 중과를 적용받는다. 그건 아니죠. 일단은 중과를 적용받으려면은 내가 양도하는 주택이, 내가 소유하는 주택이 몇 채 있든 간에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어야 이제 중과가 적용되는 거지. 내가 100채가 있다 하더라도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밖에 있는 거다. 그럼 중과가 적용될 여지는 없겠죠. 그리고 내가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다고 하면은 2주택 중과를 적용받을지 3주택 중과를 받을지 이제 중과 대상 주택수를 판정을 해야 됩니다. 그 판정 기준이 요거죠. 수도권은 일단은 기준 시가에 관계없이 모두 다 들어가고, 수도권 중에서 경기도의 읍면지역, 광역시 중에서 광역시의 군지역, 세종시 중에서 세종시의 읍면지역은 기준 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일단 집어넣고, 빠진다. 그러면 빼고, 기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3억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초과되면은 중과 대상 주택수에 집어넣고, 이하면은 빼고, 빠져나가는 것들은 혹시 빠져나가는 주택이 이제 그 양도한다. 그 주택들은 다 중과가 적용 안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필터링을 해야겠죠. 좋아, 이제 중과 대상 주택수가 딱 픽스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3주택이야. 얘는 무조건 팔면 이제 20% 중과야. 근데 마지막으로 필터링이 혹시 내가 양도하려는 주택이 혹시 법에서 중과 제외 주택에 해당되면은 내가 3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걔를 빼주겠다고 하니까 중과가 배제가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비로소 중과가 적용됩니다. 그 중과 대상 주택수가 2주택일 때는 플러스 10%가 가산되고 3주택 이상일 경우는 20%가 가산됩니다. 근데 그럼 빼주는 주택이 3주택 중과하고 2주택 중과하고 별도 열거돼 있어요. 열거돼 있습니다. 요건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중과 대상 주택수 판정할 때 요 기준 있잖아요. 여기 기준 있는 거는 빠진다. 중과에서 빼주겠다. 당연히 여기서 빠지니까 빼주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고,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이게 아까 봤던 감옥부터 밤옥까지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주택은 빼줍니다.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 해가지고 뭐 조특법에 여러 가지 감면대상이 있는데 일단은 크게 97조와 관련된 게 장기임대주택입니다. 98조와 관련된 게 미분양주택이고 99조와 관련된 게 신축 취득주택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장기임대주택 97조와 관련된 건데 97조 다 빠지는 게 아니에요. 97조하고 97조에 2가 빠집니다. 그럼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었을 때 지금 이제 중과 배제 그 이후에 남아있는 것들이 97조의 3, 이게 장기부의 특별공제율 50% 70%거든요. 97조의 4, 이게 추가 공제거든요. 장기부의 특별공제. 97조의 5, 이 양도세 100% 감면이거든요. 얘네는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 놓치는 분들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97조의 3, 4, 5, 요 혜택은 받을지라도 중과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볼까요? 97조의 5가 양도소득세 100% 감면입니다. 걔는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것부터는 가액 요건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가액 요건이 없었어요. 면적 요건만 있었잖아요. 근데 임대주택으로 해가지고 중과를 배제받으려면은 아까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이어야 되잖아요. 그 장기임대주택은 가액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액은 10억이 넘었어.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거야. 국민주택 규모 이하였어. 임대사업 등록을 했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팝니다. 팔게 됐었을 때 주택이 여러 채야. 그러면은
중과 적용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중과 적용 대상이잖아요. 대신에 양도세 100%를 감면을 적용받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97조 3, 4, 5 등록했다고 해서 중과에서 다 배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중과 배제로 열거된 게 97조하고 97조 2만 있다고요. 이해돼요? 그럼 중과가 예를 들어서 97조 5가 중과를 적용받으면은 장기부의 특별공제 안 되고 세율이 뭐 20% 가산되고 이제 세액이 산정되겠죠? 거기에 대한 100%를 감면받는 거예요. 이해되죠? 만약에 97조 3이 걸렸다. 그러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70%, 10년 보유하면 70% 빠지잖아요. 그럼 30%에 대해서는 세금을 이제 과세를 해야겠죠? 그때는 어떻게 된다죠? 그 30%에 대해서 장기부의 특별공제 안 해주고 세율 20% 가산해서 세금 매기겠다는 겁니다. 많은 세무사님들이 많이 놓치고 있어요. 여기에 97조 3, 4, 5 없습니다. 별개로 보셔야 돼요. 별개로. 98조 가서는 98조부터 98조에 8까지 있는데 중간에 하나 2가 나왔습니다. 몇 조죠? 왜 4는 빠졌을까요? 4는 왜 빠졌을까? 4는 조문을 보시면은 비거주자한테 주는 혜택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 아니면 거주자한테 주는 혜택이거든요. 근데 98조 4만큼은 비거주자한테 주는 혜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걔 넣을 필요가 없겠죠. 99조와 관련돼서는 99조에서 99조의 3까지 다 적용됩니다. 그때 뭐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이렇게 신축주택 최초 분양 계약 체결한 거 거기는 다 들어갑니다.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여기 97조 3, 4, 5는 빠졌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속주택과 관련돼서 상속 개시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이어야 됩니다. 5년이 경과하면은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때도 별도 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동일 세대원한테 상속받은 것도 요 6항에 적용된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기 중과 배제와 관련돼서는 별도 세대가 아니어도 됩니다. 동일 세대한테 받아도 5년 내에 양도한 것들은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9항이 이게 들어간 건 뭐죠? 양도세 중과 배제가 일단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놈을 양도해야 중과를 했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는데 지정됐어. 그때 매매 계약 체결했다? 걔네들은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9항이 들어간 거고, 제일 중요한 거 1항부터 8항까지의 주택 외에 한 개의 주택, 배제 주택 플러스 1 이게 있으면은 그 1주택은 중과를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세 채가 있어요. 두 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돼. 여기에. 이 요건이 해당됩니다. 근데 내가 요 주택은 양도를 합니다. 요 주택. 그러면 나는 요거 플러스 하나의 주택이네. 그러니까 얘는 세 채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일반 세율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2주택 중과는 3주택 이상 중과 제외 대상 주택을 다 포함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보시면은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 혼인합과 5년 이내, 동거봉양 10년 이내.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뭐죠?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네요. 근데 거기서 비과세 요건이 충족 안 된 것들 팔았을 때 중과 배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 또 이렇게 그 중과 배제로 들어가 있고, 7번은 아까 3주택 중과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데 2주택 중과에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2주택이 있어요. 2주택이 있는데 내가 요 한 주택을 팔려고 해. 둘 다 서울에 있어요. 근데 이 한 주택 팔려고 하는 주택이 소형 주택이야. 기준 시가가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이야. 조그만 빌라야. 그럴 경우에 요 주택에 대해서 중과 적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 7항을 적용해가지고 중과 적용 안 하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 주택이 정비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주택은 또 제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는 1번부터 5번 외에 한 채입니다. 1번부터 5번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요 안에 들어가 있고 요 주택 외에 한 채가 있었을 때 중과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한번 해보세요.
요거 이제 사례 만들어 놓은 건데 요거까지 할 시간은 지금 없고, 그러면 이제 판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요거 아까 제가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 할 때 요거 중과 쪽에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거든요. 아까 어떤 내용이었냐면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이 적용돼요. 그때 이 거주주택을 팝니다. 얘는 반드시 2년 거주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겠죠. 9억 이하까지는 완전 비과세. 9억이 초과됐을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주택이 세 채입니다. 중과대상 주택, 이게 다 서울에 있다고 할게요. 중과대상 주택수 몇 채예요? 얘 팔 때 당시에. 중과대상 주택수 두 채입니까? 세 채입니까? 선생님,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고 이거 빼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얘 빼면 2주택이 되는 거고, 얘를 넣으면 3주택이 되는 거고, 어떻게 돼요?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할 때 빼는 건 뭐만 빼죠? 아까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것만 빼요, 요것만. 요것만 빼면. 여기 뭐, 없잖아요. 임대주택 빼는 거 없잖아요. 임대주택 빼는 건 없고, 단지 중과에 해당하는 양도하려고 하는, 원래 중과를 적용받아야 되는데 그 양도하려고 하는 주택이 임대주택이다. 그러면 중과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주택세에서 빼겠다는 건 아니고. 이해됐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양도 당시에 비주택 할 때 중과 대상 주택수는 몇 채입니까? 하나, 둘, 세 주택이네. 맞죠? 그럼 중과 3주택이니까 20%가 가산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고, 그럼 아까 스텝 1, 2까지 갖고 3, 중과 배제되는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거주주택에 대해서, 비주택에 대해서 일단은 9억까지는 일단 비과세고, 9억까지는 일단 비과세잖아요. 그거는 임대주택으로 인한 거주주택 비과세로 비과세되는 거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잖아요. 이 비주택이 배제될 수 있는 요건이 뭐가 있을까요? 중과 배제될 수 있는 요건이? 중과 배제될 수 있는 요건이 뭐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플러스 하나의 주택이면 되는데 2주택이네. 선생님, 아까 일시적 2주택 있지 않았습니까? 뭐였죠? 여기? 이거는 2주택 중과잖아요. 중과 배제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3주택이잖아요. 3주택에서 찾아야죠.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 9억 초과할 때 양도세가 중과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예. 그러니까 실수 많이 하는 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은 중과 대상 주택수 판정에서 빼준다. 아니에요. 다 들어가고 양도하는 주택이 중과 대상 주택이면은 중과를 배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3주택 중과 배제가 따로 있고 2주택 중과 배제가 따로 있습니다. 얘를 혼합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럼 실수가 큽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경우는 9억 초과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중과가 적용되는 거하고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거하고 세액 차이가 엄청 차이 납니다. 몇 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요건을 충족하면은 중과 대상 주택수에 들어가 있는 주택이 이 요건에 합당하면은 소득세법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해서 중과를 배제를 해주겠대요.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가액 요건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종합부동산세처럼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는지 그 이후에 했는지에 따라서 이전에 했다. 그러면 단기, 장기 상관없이 5년 이상 감옥 단서 기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2018년 4월 1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은 잘못 얘기했나요? 거주주택 비과세만 이제 그게 적용되는 거고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으면은 단기, 장기 상관없이 5년 이상 2018년 4월 1일은 무조건 8년 장기 임대로 등록을 해야 된다. 그리고 5% 징액 제한 준수를 해야 된다. 국세기 때문에 양쪽 다 등록을 해야 된다. 가끔씩 요것도 여기에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맞아요. 왜 그러냐면
5% 증액 제한은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하는 분부터는 다 적용을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기다 내년에는 책에서 이제 이쪽도 같이 넣을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 처음에 의도는 뭐냐면 그 이전에 했기 때문에 그 이전 했던 것들은 2019년 2월 10일 이전 거기 때문에 이제 크게 이제 그 이전 것들은 고려 대상이 아니고 2019년 2월 10일 이후 분부터만 이제 신경 쓰면 된다라고 했는데 헷갈려 하셔가지고 이쪽 양쪽 다 같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주택자에서 중과를 배제해 줬는데 작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이제 중과 배제 안 해줄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떤 거랑 요건이 똑같아요? 거의 요것도 그렇고 뭐랑 똑같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세트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요건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임대주택은 안마가 낮다. 그래서 혹시 신축하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으로 해야 종부세도 합산배제를 여전히 받을 수 있고 다주택 중과 배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 혜택 가보겠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관련된 혜택을 두 가지를 줬어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하나는 추가 적용이고 하나는 특례 적용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추가 적용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보유 연수 곱하기 2%를 적용하잖아요. 그거 적용하고 플러스 알파를 해줄게라는 게 추가 적용이고, 조금 이따 볼 특례 적용은 뭐냐면 보유 연수 곱하기 2% 이거 무시하고 그냥 50%, 70%를 해줄게라는 게 이제 특례 적용입니다.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돼서 이제 내년부터 바뀌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2020년 1월 1일 양도분부터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제 거주를 해야만 8%씩 적용을 받는다. 그동안에는 보유만 해도 8%씩 적용을 받았잖아요. 근데 내년에 양도하는 분부터는 꼭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9억이 초과되는 부분,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9억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세 부분을 적용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1주택, 고가주택에 한해서 원래 8%씩 적용했는데 내년부터는 거주를 한 주택에 한해서만 8%씩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커요. 세액 차이가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올해 이제 거주를 안 했다고 가정했었을 때 올해 양도하면은 80%를 적용받는 반면에 내년에 양도한다. 그러면 이제 30%가 적용되겠죠. 이거에 대한 세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고가주택들은 거주를 한 이후에 파는 게 세부담이 상당히 이제 줄어들 걸로 사료됩니다. 이 추가 적용은 뭐냐면 일단 요건, 면적 요건은 없습니다. 가액 요건은 있어요. 그리고 의무임대 기간은 6년째부터 이제 플러스 알파가 적용된다는 의미예요. 6년째부터 2%씩 적용되는 겁니다. 2%, 4%, 6%, 8%, 10%. 맥시멈이 10%입니다. 그럼 최대 몇 프로가 적용되겠죠?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최대 몇 프로가 적용돼요? 30%에다가 10%니까 4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겠네요. 얘도 단기임대나 장기임대나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6년 이상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면은 플러스 알파가 적용된다. 근데 중요한 게 솔직히 혜택이 별로 크진 않습니다. 30%에서 뭐 10% 더해주는 거는 10%밖에 안 되거든요. 혜택이 크지 않는데 얘가 의미 있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1세대 1주택부터 해가지고 이제 6가지 혜택을 볼 건데 그게 다 거주자한테 적용되거든요. 유일하게 비거주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임대사업 등록을 했었을 때 비거주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이 요겁니다. 요건 조문이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질적인 일반적인 경우 예를 들어서 8년 보유했다고 했었을 때 16%잖아요. 그러면은 6년에 2%, 7년에 4%, 그다음에 뭐 8년째 이제 8%. 그러니까 플러스 8년째 6%,
그러니까 16%가 22% 받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 뭐 크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조문에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그래서 비거주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이고 조특법 97조 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행령에서 얘를 적용받으려면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장기 임대주택여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가목하고 다목은 언제로 규정돼 있죠?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해야 된다고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등록하는 것들은 얘 적용 못 받아요. 예전에 등록했던 거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주택에 한해서만 지금은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목은 매입 임대주택이었고 다목은 건설 임대주택이었습니다. 이때 가목이 단기 장기 5년이었기 때문에 아까 그 단기 장기 상관없이 6년째 6년 이상 임대를 하면은 추가 적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여기서 이제 그 따라올 수 있고요. 이번에 특례 적용입니다. 아까는 추가 적용이었고 얘는 이 요건을 충족하면은 8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50%,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7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겠대요. 원래 8년 하면 몇 프로 적용해야 되죠? 8년 보유했으면은 16%, 10년 하면은 20%. 근데 50%, 70%니까 상당히 크죠. 얘가 더 메리트가 있는 건 뭐냐면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공제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년 전에 5억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20년 있다가 지금 현재 이게 시세로 뭐 20억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15억의 양도 차이가 발생하겠네요. 얘를 지금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했어. 10년 있다가 이게 30억이 됐어요. 나는 그러면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임대사업 등록했었을 때, 그 다음에 지금 양도 당시에 10억 있잖아요. 그 전에 15억이 발생하겠네요. 그러면 전체 25억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한대요. 그래서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오래 보유하고 있다.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까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이 반면에 양도소득세 100% 감면, 이 다음에 배울 거는 임대 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 금액에 대한 양도세액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시 못하는 혜택이에요. 그리고 얘는 가액 요건도 없었습니다. 면적 요건만 있었어요. 가액 요건은 이제 최근에 이제 신설됐죠. 왜 그러냐면 강남에 있는 소형 아파트가 몇십억 하는데 사람들이 다 사가지고 임대사업 이 혜택 받으려고 임대사업으로 다 등록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만들어 놨는데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라고 유도를 했는데 오히려 이 혜택 때문에 집값이 더 불타올랐죠. 뒤늦게 알고 이제 가입 요건을 만들어 놓은 게 9.13 부동산 대책에서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가입 요건을 심어 놨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없었고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비로소 가입 요건이 신설됐습니다. 근데 조정 대상 지역 내에만 가입 요건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 밖에도 가입 요건이 적용된다. 8년 또는 10년을 임대를 해야 되고 2년만 더 보유하면은 20%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거는 10년까지 가야죠. 가는 게 훨씬 좋죠. 그리고 임대료 증액 제한 있고 국세 혜택이니까 양쪽 다 등록을 하고 일반적인 경우 한번 10년만 볼까요? 일반적인 경우에 10년 보유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20%가 적용됩니다. 만약 얘가 추가 적용,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추가 적용이 적용된다 하면은 맥시멈 30%까지 가겠네요. 근데 특례 적용률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면은 70%까지 적용받습니다.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것도 요건을 잘 봐야 된다. 특히 면적 요건이 적용되고 가액 요건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부터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득하는 것들은 가액 요건이 생겼습니다. 세금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50%였었을 때 양도 차익이 3억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일반적인 경우에는 7,600인데
특례 적용, 아까 이제 50% 특례 적용을 적용했을 때 3,700이에요. 만약 이거를 10년까지 2년 더 보유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경우는 7,100인데 특례 적용한 거는 1,600이니까 세금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메리트는 내가 임대사업으로 등록하기 전에 발생한 양도 차익 분에 대해서도 그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70%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의무임대 기간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여기에서 이제 통산 얘기가 나옵니다. 통산 얘기가. 여기에선 조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장기 임대주택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해서 등록을 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여기서는 통산이라고 딱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공실이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공실이 있어도 되는데 그 공실 기간은 빼고 나머지 기간으로 10년 채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통상 개념이고, 똑같이 1번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이번에 이제 국세니까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이제 기산을 하고,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임대주택하고 내가 가져온 임대주택하고 합산해서 계산한다. 공실이었을 때 3개월, 그러니까 공실 기간이 예를 들어서 3개월이다. 그건 공실로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넘으면은 공실로 보되 그 공실 기간은 합산을 안 한다는 얘기고.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재건축, 재개발, 그 공사 기간은 임대 기간에 합산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조문에 97조 얘가 이제 3이거든요. 얘는 단기에서 장기로 바꿨을 때 이 혜택 줄게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4년짜리를 8년짜리로 바꿀 수 있어요. 민간임대주택법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97조 3도 그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97조 5, 양도세 100% 가면 그게 없어요. 그러면 얼마까지 인정을 해줄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단기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50%를 인정을 해줬는데 올해 이제 바뀌었죠. 최대 4년을 한도로 의무임대기간을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단기로 4년짜리로 냈습니다. 그 4년 후에 내가 해보니까 장기로 가면 더 혜택이 많을 것 같아 해서 바꿨어요. 그러면 나는 앞으로 몇 년 더 보유하면 되죠? 6년 더 보유를 하면은 이 혜택은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단기 임대사업자가 이제 장기로 바뀌겠죠? 그러면 다른 혜택은 못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은 못 받습니까? 걔는 못 받아요. 걔는 단기를 장기로 변경했었을 때 그 혜택을 준다는 어떤 그 법에서 규정한 게 없어요. 유일하게 얘만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 적용하고 특례 적용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일단 조문이 다르다. 추가 적용은 거주자, 비거주자한테 모두 다 적용되고 얘는 거주자한테만 적용되고 얘는 2018년 3월 31일까지 등록을 했었어야 적용받고 얘는 아직도 살아있다. 하지만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가입 요건을 적용받는다. 그 이전에 취득한 거는 가입 요건 적용 안 받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적용 대상자들이 꽤 있을 거예요. 왜? 2018년 9월 14일 이전에 취득한 거는 면적 요건만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잘 사용하면은 굉장히 혜택이 많은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싶게요. 양도세 100% 감면입니다. 조특법 97조 5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보세요. 임대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100% 감면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8년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얘는 아까 그동안에 이렇게 봤던 거는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주택을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해도 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었어요. 근데 얘는 취지 자체가 신규 취득 주택을 주택 임대사업자로 끌어오기 위한 취지가 강하다 보니까 너 취득하고 나서부터 3개월 이내 등록해 라는 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내가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이 혜택 못 받아요. 왜?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어야 되니까. 신규 취득자들을 끌어오기 위한 혜택입니다. 그러면 내가 취득을 했어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10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 의무기간 다 했죠? 민특법에 의한 의무기간은 8년이고 내가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2년 더 이제 그 임대사업으로 공했습니다. 그럼 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이제 살아도 상관없겠죠? 이미 요건 충족 다 됐으니까. 내가 한 5년을 살고 있다가 이 주택을 팝니다. 팔았을 때 나 양도세 100% 감면 적용 받겠죠? 받는데 내가 임대한 그 10년 동안에 해당하는 양도소득 금액에 대한 양도세만 감면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주한 기간은 못 받습니다. 왜? 조문에 임대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주니까. 차이점 이해되세요? 이것도 면적 요건이 있었고 아까 97조 3과 비교했었을 때 똑같이 가액 요건이 없었는데 작년에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취득하는 분부터 가액 요건이 생겼다. 얘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해야 된다. 즉 연속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연속의 개념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종부세 그 합산 배전에서 나왔고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5% 증액 제한 해야 되는 거고 얘는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해서 3개월 내에 했었을 때만 적용되는데 그 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가로 열고 2018년 12월 30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일반 분양으로 해서 계약금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 요건 충족되죠. 그럼 나는 설령 2년 있다가 완공돼요. 그러면 2018년 12월 30일 이후에 취득은 하겠네요. 근데 거기까지 봐준다 했으니까 나중에 그러면 2년 있다 완공되고 내가 잔금 치를 거 아닙니까? 그 잔금일로부터 3개월 내에 등록하면은 설령 2018년 12월 30일 이후에 취득했다 할지라도 이 혜택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몰은 됐지만 아직 살아있는 규정이에요.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서 꽤 있습니다. 이해됐죠? 근데 혜택이 상당히 큽니다. 이것도 가액 요건이 없었는데 아까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부터 가액 요건이 신설됐다. 중요한 거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에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이라는 거는 국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까지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거주해서 들어가서 산 기간은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서조항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조문에 10년 이상 계속해서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 임대한 경우, 즉 임대가 통산의 개념이 아닌 연속의 개념이다. 즉 임대가 끊기지 않아야 된다. 혹시 기억하세요? 종부세에서는 공실기간 몇 년, 얼마나 줬죠? 2년. 기억나세요? 얘는 몇 년, 얼마나 주는지 한번 볼게요. 얘는 6개월입니다. 6개월. 아까 통산에서는 얼마나 줬죠? 공실기간을? 3개월. 3개월 내는 뭐 임대 뭐 이렇게 임대 그러니까 공실을 안 보겠다. 이제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문마다 다 다르다고요. 그리고 이것도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 그 다음에 준공 후 6개월 내에는 임대를 지속해야 됩니다. 이 기간을 넘으면은 임대가 끊긴 걸로 봐가지고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 점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산의 개념하고 연속의 개념. 통산은 중단된 경우 이를 제외하고 임대기간을 합산한다는 의미고, 연속은 끊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 이 연속에 해당되는 게 종부세 합산 배제하고 양도세 100% 감면이고, 나머지는 통산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3개, 97조 3, 4, 5를 비교해 놓은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액 처리를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언뜻 보면은 장기부의 특별공제 70%보다 양도세 100% 감면이 훨씬 더 세제 혜택이 큰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얘가 무조건 크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게, 만약 임대 기간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러니까 보유한 기간이 길다. 그러면은 얘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 이제 지금 결정해야 될 상황은 아니죠. 나중에 매각할 때 나는 요것도 해당되고 요것도 해당되고 요것도 해당된다. 이제 추가 공제도 해당된다. 그럼 나는 계산해 봐가지고 제일 나한테 혜택이 많은 거를 그때 이제 취사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 중복 적용 97조 3하고 4하고 5하고 중복 적용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6가지 혜택인데, 지금 실무적으로 이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거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임대 개시 기준 4억 5천이었어요. 임대 개시 시점의 기준 시가가. 재건축이 들어갔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게 재건축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완공되면은 이게 새 아파트가 되니까 기준 시가가 당연히 높게 나오겠죠. 6억 5천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혜택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액 요건이 있는 것들. 가액 요건이 있는 게 뭐 있었죠? 첫 번째, 생각나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가액 요건이 있는 거. 즉, 임대 개시 시점에 6억 원 이하여야 된다. 뭐가 있어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배제,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추가 적용. 맞죠? 그럼 얘네들은 새로 재건축이 돼가지고 6억 5천이 넘었어. 그럴 경우에도 그럼 6억 5천이 넘으면 가입 요건을 초과했네. 혜택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임대 개시 시점의 기준 시가라. 제가 처음에 양도세 6가지 혜택 말씀드렸을 때 면적은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가액은 임대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임대 개시 시점에 이미 6억 원 이하에 충족됐다고 하면은 재건축 됐다 할지라도 얘가 6억 원을 초과할지라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은 임대 개시 당시, 즉 기존 매입 임대주택의 취득 당시로 판정을 한다. 됐죠? 그러면 이번엔 면적이 초과됐어요. 내가 멸실하기 전에 임대주택 등록한 건 국민주택 규모 이하였는데 멸실하고 면적이 초과됐습니다. 이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면적 요건이 있는 게 뭐죠? 면적 요건이 있는 거.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70% 받는 거, 양도소득세 100% 감면. 그 두 개네요. 근데 얘네들도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은 가입 요건이 신설된 거고, 그러면 그 이전에 취득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면적 요건이 있으니까 기준시가는 중요하지 않죠? 면적 요건 충족했습니다. 완공됐어요. 면적 요건을 초과했습니다. 그럼 97조 3, 90조 5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면적은 판정하시면 돼요. 똑같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받을 수 있지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다? 안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나온 그 1+1로 이렇게 받았어요. 1+1로. 근데 그 1+1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그대로 적용된다. 그 얘기가 이제 요겁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재건축, 재개발이 됐는데 우리가 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가지고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면은 공통적으로 적용된 요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죠? 5% 증액자. 얘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5% 증액자는 준수를 해야 혜택을 받잖아요. 그럼 내가 종전 임대주택을 등록했었을 때 보증금이 4억이었어. 공사했어. 새로 졌으니까 새 아파트 됐네? 전세 보증금이 5억을 받았어. 그럼 얘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5% 증액자는 지금 어겼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주고 싶으세요? 아니, 주택이 완전 달라졌는데.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돼가지고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5% 증액 제한을 요거랑 해가지고 적용하지는 않는다.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왜? 자체가 틀려진 건데.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 이제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공사 기간은 아까 들어가진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